그랬어. 니네 이제 미사 다 나오지 않았어? 더 나와야 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을 찾아야 되겠네요. 저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어저께 제가 어디 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어제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이제 찍어왔습니다. 어저께 무지개 못 봤지, 니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근래 들어서 가장 좀 뚜렷한 이 무지개가 있어서 너무 기뻐갖고 찍어갖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한번 또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 오늘 성경 말씀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요한복음 그러면은 15장 7절. 니네 요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그러면 끝에 크게 아멘이라고 하면 돼. 근데 악을 쓰면 안 되고 아멘이라 크게 하면 되니까 15장 7절을 읽어보고 아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는 마르코복음 11장 24절. 일종의 주문 같은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읽으시고 외우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며 시작.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좋습니다. 마태오복음 7장 7절. 내가 이제 앞에 하고 너희들이 뒤에 하면 돼. 7장 7절 찾았지? 오케이. 자, 합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그러나 결코 한번 해볼까? 시작.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 이와 마찬가지로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이 힘찬 아이들의 아멘 소리와 함께 오늘 목요일 이 더운 날 복도일을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저께 이제 진짜 비가 국지적으로 오고 여기는 햇볕이 나고 뭐 막 이랬던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운전하다 가다가 이렇게 딱 됐는데 여기는 비가 저쪽엔 또 이렇게 돼서 찍었던 무지개가 아주 예쁘게 나와서 찍었는데 근데 이런 또 상상을 해보잖아요. 저 무지개, 그러니까 진짜 달이라면 저 무지개를 이렇게 걷고 싶다 저기를. 그리고 저 무지개 너머에는 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어릴 적에 그런 생각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물론 무지개 너머에는 똑같은 세상이 있고 무지개는 탈 수 없지만 그래도 저런 색깔이 우리가 보는 그 시각적인 것이 우리의 이게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보고 굉장히 기쁜 마음에 무지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본당에 있었는데 저희 본당에는 신학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7명이 됐었는데 뭐 둘은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신부가 돼서 또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5명이 이제 신부가 됐습니다. 6명이 됐나? 근데 다 제가 나갈 줄 알았는데 저는 끝까지 버티고 너에게 나갈 것 같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티고 살고 있는데 그때 저희 본당에 지금 이제 가정사목연구소 이전에 하셨던 송영훈 신부님이 가정사목연구소를 거기 저희 본당 뒤에 교구청, 옛날 교구청 자리에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임 신부님이랑 식사가 있으셔갖고 이제 오셨고 저희도 이제 신학생들이랑 이제 신부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보좌 신부님 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군단 이제 2명이었는데 둘이 동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둘 다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있었으니까 가정사목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좀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니네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쉬니까 한 명이 좀 아르바이트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다른 신학생이 자기가 시간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도 뭐 이렇게 오케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도 좀 거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간이 되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잘 안 될 것 하여튼 잘 안 될 것 같네요라고 했더니 신부님이 여기 이제 하겠다고 하는 신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둘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하겠다고 한 친구였는데 저는 그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한테 선뜻 오케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둘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그걸 말씀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제가 하게 됐어요. 걔가 난 안 할래. 괜히 가갖고 또 혼나고 그러느니 안 할래라고 했는데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라도 좀 도움이 좀 되고 시겠다 일을 배우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뀌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저희 선배가 같이 있었는데 근데 형 저는 사실 이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배울 점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신부님 왜 쟤한테 자꾸 오케이라고 선뜻 안 했냐면은 네가 더 마음에 들어갖고 네가 이 하려고 너한테 자꾸 이렇게 하려고 오케이를 안 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가 걔보다 좀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할 만하다 뭐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거기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좀 일을 배우게 됐는데 그 말 너머에 뭐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 선배가 나중에 이제 얘기해 주는 걸 듣고 그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말은 이제 직선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만 곡선적으로 우회에서 우의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 너머에 다른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분명히 이제 그 너머에 무언가가 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2017년도에 이제 개봉됐던 영화인데요.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원제는 어라이벌이라고 해서 도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컨택트라고 이렇게 해갖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느 날인가 비행 물체가 12개가 세계 각지에 이렇게 떴습니다. 외계인들이 온 거예요. 거기는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데 각각 떴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이 긴장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뭐냐라고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접근을 해갖고 뭐를 이제 알아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알아낸 게 뭐냐면은 18시간마다 그 비행물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군 당국에서 거기에다가 캠프를 치고 이제 18시간마다 개방되는 문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소리인지.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개략적으로 이제 내용은 그거를 가지고 언어학자였던 한 이제 사람에게 교수에게 가서 그걸 이제 들려주고 이거 한번 해독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어학자가 직접 만나야 된다. 만나서 해야지 되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과정 끝에 곡절이 있는 과정 끝에 수락을 하게 되고 가서 이제 그 18시간마다 열리는 그 문으로 군 당국과 또 다른 학자, 물리학자인가 했던 그 한 사람이랑 같이 이제 여러 명이 한 팀이 돼서 방호복을 입고 18시간마다 개방되는 문을 통해서 이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더니 이제 외계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외계인들은 이제 우리가 봤던 우리처럼 형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어와 같은 형상으로 7개의 발을 가진 이런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하고 이제 대화를 어쨌든 간에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대화가 우리랑 좀 달랐던 거예요. 그 문어 발 같은 게 촉수 같은 곳에서 먹물 같은 게 발사가 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이 언어 같은 이 문자가 있는 게 아니라 원형 문자와 같은 거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언어가 된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못 알아듣겠고, 저 너머에 지금 외계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에 이제 이 촉수 같은 곳에서 발사돼서 저게 이제 그들이 대화하는 방법이죠. 나는 누구야? 나는 루이스야. 나는 이한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쟤네들이 촉수를 발사해서 저거를 이렇게. 근데 나중에 또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의 문자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게 여자 언어학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몇 달 동안 이제 언어를 이제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게 된 거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니네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들이 대답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였나? 저는 offer weapon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weapon opens time, 그러니까 무기가 시간을 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offer weapon이니까 무기를 주려고 왔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독한 걸 알려줬는데 그때 이제 군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 분위기가 있었게 됐는데 그때 박사가 이게 웨폰이 무기가 아니라 어떤 도구란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새로운 도구를 전수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기다 시한폭탄을 설치해 갖고서 세 외계인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제 뭐 죽어가고 있고 이제 하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무기를 주러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무기는 그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이 언어였던 거예요. 언어. 근데 이 언어를 주려고 왔단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언어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언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냥 지금 현재 상태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언어를 통해서 과거로가 보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너머에는 과거도 있었고 언어 너머에는 미래도 있게 된 거죠. 한 언어에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떠올렸던 단어는 비욘드. 이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비욘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욘드가 바로 뭐뭐 너머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즉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내 과거이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생각을 주로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언어는 나의 과거이기도 하고 내가 쓰는 언어는 미래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질은 내 과거의 집합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했는지에 대한 집합체가 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합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 언어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 지금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과거의 집합체인 내 언어를 사용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 언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기 충격적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미래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게 자기 충격적 예언인데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을 가늠하게 만들어주는 미래 예상의 어느 일종의 지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것들이 내 언어의 집합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집합체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아마 그 모습이 미래에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너머에는 내 과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게 곧 현재이고 그 너머에는 나의 미래와도 이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내가 한 말이 결국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쓰는 언어는 내 과거의 꼴이기도 하고 현재의 꼴이기도 하고 미래의 꼴이 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복음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16절 14절이네요.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좀 이 말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비욘드 좀 너머에 말 너머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고자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로 그냥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너머에 우리의 어떤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행동 너머에 있었던 과거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너머에 있는 것들 한번 보려고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거를 보려고 할 때 어떤 그런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너머에.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사는데 커다란 희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하루 내 기도와 성경 말씀 너머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신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아유, 잘했어.